비록 이전에 열린 올림픽보다 많은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9회 연속 양궁 금메달과 같은 세계 신기록뿐만 아니라 여자 배구 4강 진출 등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며 한국 선수단은 도쿄올림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번 올림픽 성적은 총 16위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합계 20개의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성적이지만 총 200국가가 넘는 참가팀 중에서 16위의 성적은 분명 훌륭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진출한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만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올림픽까지 해서 한국은 금메달 96개, 은메달 91개, 동메달 100개로 총 28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서울올림픽에서는 무려 4위라는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외국인들이 한국의 메달 획득 현황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이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알고 있다고 해도 가난함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시아의 나라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며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메달 현황을 보고 더욱 놀라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등 불과 60년 전 한국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한국을 두 눈으로 보고도 쉽게 믿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한 외국인은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과 관련된 글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항상 한국이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멋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나라가 하계와 동계올림픽 메달 수에 있어서 역대 상위 20위 안에 든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비교적 최근까지 한국은 빈곤했던 시기를 겪었고 그 이전에는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스포츠는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놀이에서 발전한 스포츠도 많고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스포츠에 투자할 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한국 역시 과거를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가기 바빴지 지금처럼 여유롭게 여가생활로 스포츠를 즐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올림픽에서 항상 몇십 개의 메달을 따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한국인들 역시 이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선수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해외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서 세계적인 선수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도 비슷하게 의아함을 가진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여러 국가들에게 쌀을 원조받아가며 겨우겨우 살아오던 나라가 박지성, 손흥민, 추신수, 김연아 등 종목에 상관없이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배출해내고 있으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림픽 메달을 가지고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스포츠 경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적의 경제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장을 이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메달 2개로 시작한 한국이 이제는 역대 올림픽 성적 20위 안에 든다는 소식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한국 스포츠는 매우 풀뿌리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빠르게 변화하고 특히 돈이 중요합니다. 96년 올림픽에서 영국은 단 1개의 금메달을 땄고 이 다음부터 엄청난 현금을 투자하여 2012년에는 29개, 2016년에는 27개의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자금 구조를 약간 수정하면 한국은 손쉽게 15개에서 20개의 메달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양궁, 사격, 펜싱뿐만 아니라 수영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을 자주 여행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이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은 거지? 서울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유럽 중에서도 한국보다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지금 메달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한국인들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IMF 위기 동안 한국은 매우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짧은 시간에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스포츠 선수들 역시 자신보다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기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 모든 투자를 교육에 집중했다. 이러한 투자와 더불어 한국인들의 끈기가 합해져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었고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한국과 관련된 비디오를 보고 온다면 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0개씩 따는 한국을 이해하고자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의 장이라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많이 가난한 나라나 스포츠 약소국들은 한국을 참고한다면 분명 언젠가는 큰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을 본받아야 한국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금메달리스트 중에서는 라면으로 거의 모든 끼니를 때운 선수들이 많을 정도로 그들의 끈기와 의지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의 올림픽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랬듯 시대적 영웅이 존재했다. 송기정, 황영조, 박찬호, 김연아, 그리고 손흥민, 김연경까지 말이야. 한국은 위기의 순간에 항상 적재적소에 인재가 늘 있었고 그들 모두는 한국인들 특유의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의 선진 시스템까지 더해졌으니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네요. 한국은 늘 인재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수많은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포츠에서 잘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한국인들은 이제 정신력과 노력이 외에 서양인들의 식습관이 더해져 체격적으로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한국은 미국, 영국과 맞먹는 메달 개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고가 되어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는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면 한국이 스포츠 주요국으로 자리한 것쯤은 전혀 놀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상으로 과거의 가난을 벗어나 이제는 올림픽 주요 국가로 자리 잡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